2019년 8월 뭄바이의 단출한 방에서 한 10대 소년이 평범한 카메라 앞에 앉아 나이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고 눈빛은 단호했으며 어조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꿈이나 막연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날짜를, 지역을, 결과를 정확히 짚어 말했다. 그 순간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영상은 크게 퍼지지 않았고 몇몇 흩어진 댓글만 달렸으며 곧 어린 청소년의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정부나 권력 중심이 아닌 곳에서 나온 경고를 들을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전 세계의 평온은 무너졌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례 없는 속도로 국경을 넘나들었다. 도시들은 멈췄고 경제는 얼어붙었으며 수백만 명이 공포에 빠졌다. 그 방에서 말했던 단어들이 다시 떠올랐고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날짜는 일치했고 지역도 맞았으며 영향은 예고된 그대로 퍼졌다. 소년의 이름이 소수의 관심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아비갸 아난드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어떤 징조로 여겨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단지 그의 예측이 적중했다는 점만이 아니었다. 그것을 표현한 방식이었다. 그는 추상적인 용어나 애매한 말로 숨지 않았다. 그는 주기와 움직임, 구체적인 시간대를 지목했다. 새로운 전 세계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의 과거 영상들이 다시 회자되었다. 바이러스, 경제 위기, 정치 불안, 모든 것이 마치 일간 뉴스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논리를 따르는 듯했다. 세상이 그 결과에 반응할 때 그는 그 원인에 대해 눈에 띄기 전부터 말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예측은 즉흥적인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아비갸는 인도에서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온 고대 체계, 즉 행성의 움직임과 그 집단적 영향에 대한 해석에 기반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었다. 그에게 하늘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지도였다. 긴장과 해소의 흐름이 끊임없이 기록된 장치였다. 특정한 별의 정렬이 반복되면 인간의 패턴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갈등, 붕괴, 권력 다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역사는 우연이 아니다. 새로운 경고들이 나오면서 그의 어조는 점점 더 엄중해졌다. 관심은 건강 문제에서 지정학으로 옮겨갔다. 그의 말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강대국 간 충돌, 국경을 넘나들며 국가 전체를 휘말리게 할 분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공상적인 말을 쓰지 않았다. 그는 바다, 영토, 경로,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항상 같은 핵심 개념과 함께였다.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지도자들이 안정감을 전달하려 애쓰는 동안 눈에 띄지 않던 움직임들이 점점 더 활발해졌다. 군사훈련은 규모가 커졌고 수사는 점점 강경해졌으며 동맹은 시험대에 올랐다. 아비갸는 충돌이 단 하나의 폭발적인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계산된 일련의 결정들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충격이 눈에 보일 때쯤이면 그 기반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동쪽을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무역, 에너지, 기술에 있어 핵심적인 해상 전략 지역, 오래된 이해관계들이 교차하고 어떤 양보도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 지점에서부터 충격은 파도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부터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공급망은 붕괴되고 시장은 거칠게 반응하며 일상은 갑작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젊은 인도 소년의 이름은 단순히 과거의 예측이 적중한 영상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그가 말할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고 그가 침묵할 때마다 불안이 퍼졌다. 위기가 발생할 때면 이미 그의 말은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형성되었다. 대중의 관심은 영적 집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독립분석가들, 호기심을 가진 이들, 투자자들, 그리고 심지어 안보 관련 부서들까지도 그의 발언을 더욱 신중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반복 때문이었다. 그가 특정 시기를 언급할 때마다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다. 세상은 더 이상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떤 연쇄가 존재하는 듯했다. 경고의 초점도 바뀌었다. 어조는 더욱 무거워졌다. 예언은 더 이상 질병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간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는 충돌 중인 세력, 전략적 경로,
협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분쟁에 대해 말했다. 긴장의 중심은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지점에 집중되고 있었다. 동아시아는 그의 발언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수십 년간 경제, 군사, 기술적 이해관계가 축적되어 온 지역,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민감한 지점, 그는 그곳이 더 큰 사건의 도화선이라고 주장했다. 단일 국경이나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될 장소였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도 신호들이 점차 맞물리기 시작했다. 군사 훈련이 확대되었고 정치 연설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해군의 존재감도 커졌다. 그러나 어떤 공식 발표도 전쟁 선언도 없었다. 그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계산된 움직임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전체를 보는 사람에겐 철저한 준비가 보였다. 타이완 해협은 점차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좁고 복잡한 이 지역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가득 차 있다.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기술, 에너지, 무역,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이다. 이 지역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구 전체의 핵심 흐름을 장악하는 것과 같다. 이 지점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그 여파는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비갸는 이 과정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갈등은 텔레비전의 충격적인 장면이 먼저 등장하는 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제한에서 시작된다. 조용한 봉쇄, 경제적 압박, 반응을 떠보는 테스트. 세상이 이를 인식할 무렵이면 이미 판은 바뀌어 있을 것이다. 독립적인 보고서들도 이 상황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공중 침투가 급증했고 합동 군사 훈련이 빈번해졌으며 이동 규모는 기존 평균치를 훨씬 넘어섰다. 이러한 모든 일은 자극적인 뉴스 없이 대중의 공포를 일으키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정확히 그가 말했던 방식대로였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중심이 되었다. 그는 특정한 기간을 지목했다. 그 시기에는 각국 지도자들이 권력 유산 내부 불안정이라는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우아한 후퇴의 여지는 없었다. 상황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누적된 긴장은 해소를 요구했다. 세상은 여전히 산만했다. 각국의 내부 문제, 양극화, 지역 분쟁들, 주의는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경고는 일관되게 계속되었다. 진짜 충돌은 모두가 주목하는 곳이 아닌 소수만이 직면할 용기를 가진 지점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지점에서부터는 충격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다. 공급망은 위협받고 해상 경로는 취약해지며 에너지는 압박의 수단이 된다. 기술이 표적이 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공식적인 충돌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그 영향을 체감한다. 불안정은 아무런 경고 없이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누적되어 오던 긴장은 이제 지역적 차원을 넘어 연쇄적 결과를 수반하는 흐름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경고는 한층 민감한 지점으로 진입했다. 다가오는 충돌은 극도의 속도를 동반한다. 빠르게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세계가 대응하기도 전에 균형을 바꿔버린다. 이 특성은 최근 그의 발언에서 강하게 드러났다. 충격은 짧고 강한 파도로 몰려와 단 며칠 만에 전체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가 묘사한 시나리오는 집중적이고 정밀하며 외부의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계산된 작전을 가리킨다. 논리는 단순하고 냉혹하다. 초기 움직임이 빠를수록 실질적인 개입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핵심은 경로를 차단하고 주요 지점을 점령하며 동맹이 재정비되기 전에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본격화될 무렵이면 판은 이미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전은 조용한 준비와 점진적인 침투를 필요로 한다. 일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방식이다. 민간 흐름을 위장수단으로 삼고 전략적 지역에서 점점 더 존재감을 키우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하다. 그는 경고했다. 이 충돌은 내부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시작되고 결국 노골적인 힘의 시위로 끝날 것이라고. 진정한 충격은 세상이 이 모든 과정이 이미 너무 멀리 진행되었음을 자각하는 순간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독립적인 군사 분석들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적한 전략은 최근의 훈련, 조용히 공개된 시뮬레이션, 합동 연습에서 나타난 물류 조정과도 일치했다. 이 모든 것은 공식 발표로 다뤄지지 않았고 그저 일상적 범위의 확대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의 깊게 관찰하면 전체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유형의 충돌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금융시장은 몇 분 만에 반응한다.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통화는 격하게 요동친다. 특정 산업 분야는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공식 발표 이전에 공포가 먼저 퍼진다. 기업들은 운영을 중단하고 생산망은 멈춰서며 심리적 충격이 물리적 충돌보다 앞서 도달한다. 경고는 한층 더 민감한 지점으로 진입했다. 바로 충돌의 확산이다. 전략적 지역에서의 작은 불씨 하나가 자동적인 개입을 유발한다. 해외 주둔 기지는 경계 태세에 들어가고 항공 및 해상 루트는 위험 지역으로 전환된다. 인접 국가들은 원치 않아도 휘말리게 되고 전쟁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적인 체계로 변한다. 이 단계에서 2차적으로 여겨지던 지역들조차 즉각적인 압박을 받는다. 주된 관심은 기존 동맹으로 옮겨간다. 외국군의 주둔은 피할 수 없는 개입 의무를 만들어낸다. 갈등은 새로운 전선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이에 병행하는 긴장이 전략적 혼란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등장한다. 목적은 관심을 분산시키고 대응을 지연시키며 어떤 형태의 공동 대응이든 그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는 고위험 지역으로 부각된다. 지역 내 긴장이 조금만 높아져도 전체 전략 계산이 바뀌게 된다.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은 작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원은 분산되며 의사결정은 복잡해진다. 전개 양상은 빠르게 복잡화된다. 경고는 거의 동시에 여러 위기 지점이 발생하는 환경을 묘사한다. 각각은 고립되지 않았고 모두 더 큰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는 간접적인 무기가 되고 무역 경로는 압박의 대상이 되며 기술은 우선 보호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취급된다. 갈등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조차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지점의 경고가 불편함을 자아내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에 대한 감각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이다. 거리에 대한 환상을 깨뜨린다. 오늘날 세계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 톱니바퀴가 멈추면 그 영향은 전반으로 확산된다. 전쟁은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아닌 직접 겪는 것이 된다. 시나리오가 더 진전되면 충돌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핵심 구조를 직접 겨냥하게 된다. 그 중심은 루트와 자원의 통제에 있다. 전략 지역이 불안정에 빠지는 순간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다. 에너지, 운송, 기술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공식적인 선언이 있기 전부터 일상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타이완 해협은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이 해역은 전 세계 무역의 핵심 부분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부분적인 봉쇄만으로도 가격, 물류 일정, 제품 가용성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선박은 지연되고 보험료는 급등하며 기업들은 배송을 중단한다.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여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경고는 바로 이 시점을 지목한다. 지정학적 긴장이 현실적인 부족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충격이 더 커지는 이유는 타이완이 세계 기술 생산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공급된다. 통신, 운송, 제조, 국방. 이 흐름이 중단되면 전체 공급망이 마비된다. 공장은 생산 속도를 줄이고 제품 출시는 취소되며 다양한 시스템이 강제로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이로써 현대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 시점에서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수출과 기술에 기반한 경제는 이중의 압박을 받는다. 원자재 부족과 수요 감소. 경고는 분명히 밝힌다. 이 충격은 최근의 어떤 위기보다도 깊다. 일상의 작동 기반 자체를 흔든다. 당연하던 것이 부족해지고 예측 가능했던 것이 불안정해진다. 긴장은 에너지 분야에도 미친다. 주요 해상 경로는 석유, 가스, 원자재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위험이 높아지면 흐름은 위축된다. 가격은 오르고 비축 자원은 배급 체제로 들어가며 정부는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된다. 기업은 운영을 조정하고 대중은 생활비에서 바로 체감한다. 이 효과는 빠르게 발생하고 강하게 퍼진다. 경고는 이 단계에서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전에 사회적 불안정이 먼저 찾아온다고 지적한다. 집단적 불안이 증가하고 소비 패턴이 변화하며 생활 수준은 영향을 받는다. 통제되고 있다는 감각이 약화되고 사소한 중단들이 누적되어 일상 속에 지속적인 긴장을 만들어낸다. 전쟁의 이미지 없이도 갈등은 삶 속으로 스며든다. 동시에 금융시장은 격렬하게 반응한다.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찾아 움직이며 자본은 이동하고 통화는 가치를 잃는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자산이 주목받고 세계 경제는 방어 체제로 들어간다.
안정성에 의존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경고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연쇄적으로 진행되며 점진적인 적응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지리적 거리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 분쟁 중심에서 벗어난 국가들조차 가격, 고용, 생필품 접근성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세계는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어 이 정도 규모의 충격을 광범위한 여파 없이 흡수할 수 없다. 갈등은 지역 문제를 넘어 체계적인 위기로 전환된다. 경제적, 전략적 충격이 확산됨에 따라 시선은 미묘한 위치에 놓인 국가들로 옮겨간다. 동맹, 지정학적 위치, 구조적 의존성에 의해 압박받는 나라들이다. 이 시점부터 분쟁은 더 이상 먼 곳의 뉴스가 아니며 구체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현실이 된다.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각 움직임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다. 중립은 더 이상 안정된 상태가 아니며 선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바뀐다. 이 지점에서 한반도는 가장 민감한 지대로 부상한다. 외국 군대의 주둔, 분쟁 축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해상 경로에 대한 의존도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지역 내 긴장 고조는 내부 균형을 흔들고 경계 태세는 격상되며 군사 훈련은 강화된다.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국민들은 분위기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더 큰 갈등이 전략적인 주의 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병행되는 긴장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은 경계 수위를 높이고 빠른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군사 자원은 고정되고 집중력은 분산되며 여러 전선에서 불안정성이 동시에 확대된다. 이 전략은 과부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는 즉시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는 최우선 사안이 되고 공급망은 병목 현상을 겪으며 수출은 장애에 부딪힌다. 생활비는 상승하고 기업들은 계획을 수정하며 투자는 위축된다. 경제적 안정감은 빠르게 약화된다. 분쟁은 조용히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경고는 어려운 선택지로 이어진다. 더 큰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고위험을 감수하며 거리를 두려워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대가는 따른다. 동맹은 압박을 가하고 외부의 기대는 커지며 자율성은 제한된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삶, 경제적 미래, 사회적 안정성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적극적인 참여는 고강도 전개 속으로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자원이 투입되고 젊은이들이 소집되며 인적 피해가 증가한다. 국내 압박도 커진다. 반면 중립을 선택하면 전략적 고립과 취약성이 뒤따른다. 외부의 신뢰는 약화되고 보호망은 느슨해진다. 경고는 어떤 선택이든 깊은 영향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단계는 불안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사용 가능한 선택지들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편안한 해결책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점진적인 결정의 시간은 끝나가고 모든 선택은 점점 더 큰 압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분쟁은 많은 이들이 평소라면 피하려 했을 정의, 팅이를 강제로 끌어낸다. 지금까지 묘사된 상황은 점점 더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현실적 결정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준비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나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매일의 자세가 된다. 경계심은 습관이 되고 인식은 불안정한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징후들이 쌓일수록 진짜 차이는 압박이 극심해지기 전에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움직임은 수년에 걸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생산망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는 장기적인 충격을 경험하며 국가 간 관계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돌입한다. 그 여파는 조용하게 퍼지며 노동, 소비, 에너지, 기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전에 대비한 사람들은 적응할 여유를 갖게 되지만 무시한 이들은 훨씬 더 강한 타격을 받는다. 준비는 점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바뀐다. 정보에 대한 주의는 곧 보호이며 의식 있는 재정 계획은 노출을 줄여준다. 가까운 관계는 공동 대응력을 키운다.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기반을 갖춘 사람과 즉흥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시스템이 압박을 받을 때 개인의 정리된 삶은 실제 차이를 만들어낸다. 감정적 균형은 이 시기에 귀중한 자원이 된다.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내적인 명확함이 필요하며 침착하게 내린 결정은 가능한 선택지를 보존해준다. 반면
충동적인 반응은 누적된 손실을 낳기 쉽다. 냉철함을 유지하면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위기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의 영역에서도 거대한 글로벌 변화는 우선순위를 재정렬한다. 유동성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보호는 빠른 수익의 약속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미리 조정된 대비는 혼란의 시기를 덜한 소모로 통과할 수 있게 한다. 급격한 변화는 신호를 미리 관찰하고 신중하게 행동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시간은 흐름을 존중하는 이에게 우군이 된다. 이러한 충격은 일상의 습관들까지 도달한다. 단순한 선택들조차 더 큰 무게를 갖는다. 에너지, 정보, 이동, 노동, 소비 모두가 불안정성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변화가 서서히 시작될 때 느끼는 갑작스러움은 줄어든다. 이 시점에서 이 메시지를 지켜보는 사람은 더 이상 수동적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러한 신호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의식으로 전환시킨다. 인식된 통찰을 나누는 행위는 이 공동 관찰의 범위를 넓히고 때로는 아주 작은 관찰 하나가 여전히 모든 것을 멀게 느끼는 누군가를 깨우기도 한다. 소통의 공간은 이해를 강화하고 공동의 경각심을 형성한다. 큰 균열이 일어나기 전 신호는 먼저 나타난다. 역사 속에서 이 패턴은 반복되어 왔다.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조기 인식이 곧 적응력을 높이는 열쇠다. 반면 무시는 선택지를 줄인다. 시간은 개인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흐르고 지금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짓는다. 개인의 자세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닌 주기적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은 점진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인식은 충격을 줄인다. 명확한 판단은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각자의 대응은 결국 각자가 무엇을 보고자 선택했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오늘 무엇을 조정할 수 있을까? 어떤 의존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까? 어떤 관계를 더 단단히 해야 할까? 어떤 습관에 더 집중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불안정함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일상 속에서 감지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은 집단적 시야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 메시지를 접하며 느낀 점이나 마음에 남은 불안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더 넓은 이해가 쌓인다.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더 많은 이들이 신호를 인식하게 된다. 더 많은 이들이 일찍 깨어날수록 집단이 감당해야 할 충격은 줄어든다. 세상은 계속 움직인다. 주기는 여전히 나타나고 역사는 계속 나아간다. 차이는 늘 각자가 신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있다. 경계심, 의식 준비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더 안정된 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가장 큰 압박이 오기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흐름은 더 무겁고 직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비갸 아난드는 명확히 말했다. 특정한 죽이는 신호가 쌓이고 선택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 결정적인 국면에 진입한다고. 그의 경고는 조용하지만 절박하다. 그것은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되며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무시할 때 그 패턴은 어김없이 돌아온다. 아비갸 아난드에 따르면 천체의 움직임이 특정한 정렬에 들어설 때 그 영향은 집단적 행동에 반영되며 잠재되어 있던 긴장은 힘을 얻고 취약한 구조는 무너지고 압박 속에서 내려진 결정은 수십 년을 규정하게 된다. 그의 경고는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흐름과 같은 맥락을 따른다. 큰 사건들은 세상이 사소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가 전하는 예언적 메시지는 준비가 반응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을 가리킨다. 주의는 과도한 자신감보다 가치 있고 명확성은 정신적 안락함보다 중요하다. 일찍 알아차린 사람은 선택의 여지를 유지하지만 미루는 사람은 제한 속에서 행동하게 된다. 이 경고가 무게를 지니는 이유는 국경과 문화, 신념을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 전체에 대해 말하고 반복되는 주기에 대해 말하며 거대한 국가에서 평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가 묘사한 영향은 일상의 단순한 결정들까지 도달한다. 소비, 노동, 에너지, 정보,
모든 것이 점점 커지는 압박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이러한 시기가 집단의 성격을 시험하고 개인의 규율을 시험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탄탄한 기반을 쌓아온 이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그의 경고는 분명하다. 준비한다는 것은 불안정이 거친 조정을 강요하기 전에 마음 일상 선택을 미리 정렬하는 것이다. 이 흐름을 존중하는 사람은 훨씬 적은 소모로 이를 통과한다. 이 경고의 예언적 성격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호는 붕괴 이전에 나타나고 패턴은 북락 이전에 드러난다. 역사는 이 시나리오를 반복해왔고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그 흐름이 보인다. 주기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각 세대는 누적된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이 순간은 의식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냉정한 상황 판단을 요구하고 개인적 책임을 요구한다. 감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며 의존도를 낮추고 분별력을 넓히는 것. 이 모든 것이 외부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실제적인 보호가 된다. 이 예언적 경고는 곧 깨어 있음에 대한 초대다. 이 메시지의 힘은 집단적 경고로 이해될 때 더욱 커진다. 이 해석을 나누는 것은 그 범위를 넓히고 아직 멀리서 바라보는 이들의 주의를 깨운다. 인식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은 공동의 의식을 만들고 사회적 적응력을 강화한다. 소통의 공간 자체가 준비의 일부가 된다. 지금 진행 중인 흐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신호는 계속 나타나고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아비게 아난드는 하늘이 주기를 보여주지만 각자가 그 주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했다. 주의 규율 준비는 압박의 환경 속에서도 더 안정된 길을 만든다.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상이 움직이는 동안 계속 메아리친다. 각자는 어떻게 응답할지를 결정한다. 관찰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일찍 행동할 것인가, 늦게 반응할 것인가. 움직임은 계속되고 역사는 자신의 흐름을 이어간다. 에드가 케이시는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계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그는 곧 한국 위에 나타날 거대한 신비한 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그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기서 걸려있는 것은 단지 한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혼 자체입니다. 한국은 부패, 불의, 그리고 국민의 성장을 방해한 체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다가오는 힘은 엘리트들의 권력이나 강자들의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이 존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가혹하겠지만 그것은 부활과 구원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국은 수년간 쌓아온 거짓과 마주해야 하며 변화하려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미 타락한 자들에게 내려질 신의 심판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윤리의 결여와 약자 착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두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파괴적인 영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의를 회복하려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장혁명이 아니라 진실의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 힘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가며 누구도 일어날 일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되지만 곧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되며 모든 사람은 그 변화의 깊이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 의해 무너질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변화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흐름이 거리, 가정, 국민의 의식 속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으로부터 온 2개의 선물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들이 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한국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하나는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을 전 세계 무대에서 존경과 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첨단 방위 기술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속에서 자리 잡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지만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그 방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 안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침략의 역사로 인해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하고 주변의 사건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존재감은 더욱 강해져 국경과 이익을 새로운 강도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위 선물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권력 균형을 바꾸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더 강력해짐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열강들 사이에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안보와 새롭게 회복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혁명입니다. K씨가 예언한 두 번째 선물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정보 분야의 첨단 기술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한국을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혁신을 소비하는 국가가 아닌 스스로 혁신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며 첨단 기술 인프라는 한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위치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강대국만이 접할 수 있었던 기술들이 이제 한국의 손에 들어오며 한국은 혁신의 중심지이자 경제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선물을 통해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공지능, 자동화, 생명공학, 그리고 다른 신흥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닌 강력한 경쟁자이자 필수적인 동맹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의 나라가 되어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들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저항 없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기회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전력을 다해 그 변화를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해온 엘리트 계층은 그들이 수년간 축적해온 권력을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선물들을 축복이 아닌 자신들이 구축한 체제를 무너뜨릴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내부의 저항은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은 오랫동안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엘리트 계층은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민중의 각성을 결코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권력을 동원해 저항할 것입니다. 그 저항은 격렬하겠지만 역사 속 모든 위대한 변화처럼 변화의 힘은 쉽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이 권력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한국의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과 방위력으로부터 힘을 얻어 일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시스템을 지배하던 이들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 억압당했던 이들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 자신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공정하고 더 강하며 더 통합된 한국을 위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부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결코 쉽거나 고통 없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일본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국의 미래에 점점 더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씨는 일본이 통합을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더욱 분열시키는 어두운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힘을 통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조작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해온 역사적 전례를 가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서사를 더욱 강화하며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가중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경제 성장과 안정을 해치는 양보를 하도록 강요하려 들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두 나라 간의 긴장은 마침내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새로운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가져올 선물입니다. 평화나 화해의 선물이 아닌 불화와 분열의 선물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외부 압력에 대응하려 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자립하려는 투쟁은 더욱 힘겨워질 것입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될수록 한국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부와 외부의 세력들이 충돌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케이시는 미국으로부터 이 선물들이 도입된 후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이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국가의 운명을 조작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저항은 맹렬하겠지만 점차 한국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운명을 더 이상 엘리트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직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많은 이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분열되고 갈라진 상태일지라도 한국은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을 정체시켜온 정치 구조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체계를 지배하던 이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혼란을 견뎌내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정의의 힘은 다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은 한국의 부활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패, 불의, 그리고 소수 특권층의 이기심은 더 크고 숭고한 무언가를 위해 싸우려는 새로운 세대의 각성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케이시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것이라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와 결점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면이야말로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의 목적 아래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전투는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붕괴 직전에 있는 정부는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내부로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던 권력자들은 강제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만으로는 그 부패한 체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자들의 몰락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하나의 통일된 힘으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규모 운동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결국 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혁명은 폭력과 유혈이 아닌 진실의 혁명이 될 것이며 국민들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의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통받아온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마침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기성세대와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청년 세대 사이에는 깊은 분열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욱 어두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력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신만의 권력을 추구하는 일본은 한국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 침략이 아닌 경제적, 역사적, 외교적 압박의 연속으로 한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닌 한국의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케이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들을 내세우며 불신과 분노의 서사를 조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역 압박, 환율 조작, 국제 협상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외부의 압박은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한국은 점점 더 갈라지기 시작하며 정치적 긴장이 국민 각계각층 사이에서 고조될 것입니다. 사회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지지하는 이들과 이미 실패한 체제에 집착하며 과거에 머물고자 하는 이들 사이로 나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내부적인 투쟁만 겪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전방위적인 공격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이 전쟁은 국가가 급진적인 변화를 겪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은 거셀 것이지만 거리에서, 민중 속에서, 보통 사람들로부터 솟아오를 힘이야말로 한국을 구원할 진정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희생을 요구할 것이며 그 과정의 고통은 한국이 보다 정의롭고 번영된 미래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될 것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긴장이 마침내 붕괴 직전의 지점에 다다를 때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그 움직임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성장했으며 변화에 반대하던 세력들조차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새로운 미래를 바라는 국민들 간의 충돌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엘리트 계층의 저항은 극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을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심지어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전략까지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된 국민은 그렇게 쉽게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패와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권력 구조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엘리트의 지배를 보장해온 정치 시스템은 하나하나 무너지고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낡은 체제의 붕괴는 큰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가 무너지는 동안 사회는 정체성의 거대한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더욱 절실하게 떠오르며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압박에도 동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본은 장기적인 전략 아래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하며 상황을 조작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적, 외교적 전략은 한국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는 일본은 세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를 무기로 삼아 과거의 사건들을 왜곡하고 서사를 조작함으로써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추어낼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일본은 무역과 외교의 고리를 조정하여 한국의 안정성과 신뢰를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외부 요인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내부의 개혁운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힘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들으며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미래가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세대입니다. 엘리트 계층의 저항은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권력을 지키려는 그들의 몸부림 속에서 민중은 더욱 강하게 결속하게 됩니다. 외부의 개입으로 부추겨진 한국 사회의 내부 분열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그리고 이념 간의 긴장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싸움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결국 진정한 변화는 더 이상 분열되고 조종당하기를 거부하는 국민의 연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사이 세계는 숨죽이며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의 긴장은 결코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국제적 동맹과 외교 관계는 재편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 또한 한국의 재구성 과정에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걸고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지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권력 게임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외부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위기를 딛고 재탄생한 강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수록 한국은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움직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하며 그 여파는 나라 전체는 물론 국경 너머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모든 행동들이 하나로 겹치며 한국을 전면적인 변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국내 정치 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으며 그 주위를 맴도는 글로벌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깊이 얽히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해진 일본의 압박은 한국 내에 아픈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균열은 한국 국민을 더욱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와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조종하려는 전략은 오히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 했지만 그 시도는 공통의 위협에 맞서 국민을 당열시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세대 계층 이념 간의 내부 분열은 더욱 분명해지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엘리트 계층의 저항은 진정한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권 부패 그리고 투명성 결여로 유지되어 온 체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끝까지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압력과 내부 민중의 각성이 결합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정치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급하고 필연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전환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한국을 지배해온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 해체 과정은 격렬한 충돌을 수반할 것입니다. 내부의 부패, 경제 조작, 그리고 사회적 불의는 가차없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국민은 마침내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결코 값없이 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이 있을 것이며 충돌이 있을 것이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감행하려는 세력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한국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강하고 통합된 한국의 등장은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제동맹은 재편되기 시작할 것이며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한국은 억압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낸 회복과 저항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며 국제사회 속에서의 경제적 압박 역시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조작의 전쟁, 언어의 전쟁, 국제적 이해관계의 전쟁. 한국이 직면한 싸움은 단순한 내부 혁명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한국산 무기들이 이제 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다수는 이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보지만 그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이 참여에 대해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로부터 그 정당성과 향후 덱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얽힌 이 참여는 한국을 국제적인 주목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외부 압력은 한국 내부의 변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결속된 한국 국민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역경 속에서도 더 강인해질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더라도 한국은 더욱 강하게, 더욱 자각한 존재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한국은 상상조차 어려웠던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때는 부패, 이기적인 이해관계,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분열되고 약화된 나라처럼 보였던 한국이 이제 더 강하고 더 단결되며 어쩌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앞에 펼쳐진 미래는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정의와 재구조화 위에 세워진 그 미래는 국가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작게 시작되었던 개혁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정치, 경제, 권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던 국민은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트의 몰락과 부패를 떠받쳐온 구조의 해체와 함께 한국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활이 그렇듯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국가는 단지 제도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집단 정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은 직면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에 의해 더 공정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깊은 고통을 수반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잃고 어떤 이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는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자들, 그리고 그 과오들을 희생함으로써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변화의 고통은 깊지만 그것은 위대한 시작의 서곡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2026년 한국은 새로운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의 폭로와 엘리트의 몰락으로 시작된 개혁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정치 체제는 재편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아니라 민중의 기반에서 올라온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현실에 더 가까이 있으며 정의와 평등에 더 헌신할 것입니다. 나라는 이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한 번영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에 의해 이끌릴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은 이제 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일본과의 긴장, 외부의 압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판은 이제 새로운 자세로 맞설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능적인 국가가 아닌 역경 속에서도 독립성과 존엄을 지켜내는 강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을 분열시키려 했던 일본은 이제 더 강하게 단결된 한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의 기준이자 영감이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부 변화의 영향은 아시아 전역, 그리고 그 너머까지도 깊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재창조할 수 있는 나라,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그치지 않고 지혜와 정신력 면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진실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더 강해진 한국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의해 분열된 나라는 아니며 경험과 변화의 용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빚어진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예언 속에서 언제나 한국의 영적 부흥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의 시기를 거친 후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적 각성은 이 나라가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역사와 실패와 미덕을 껴안으며 한국은 세계 강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더 높은 힘에 의해 인도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 한 이름이 대한민국 거리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이는 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치적 반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영웅의 이름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사라지길 바랐던 인물도 아니다. 준비하라. 아비게 아난드가 예언한 것은 당신이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불과 20살의 젊은 예언자, 그의 예측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 7살 때부터 아비게 아난드는 공허한 말이 아닌 정확한 경고로 주목받아왔다. 그가 본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정치적 변화, 경제 붕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들. 하지만 그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밝힌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그것은 대재앙이며 혼돈과 반전의 물결이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다. 2026년 한국은 그 어떤 때보다 깊은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의 기초가 무너지며 유명하고 권력 있는 정치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가 작게 시작되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무너진다. 그것은 스캔들이고 과거의 오점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뀐다. 이 실종은 조용하지 않다. 빠르고 충격적이며 그 여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언론은 폭발할 것이고 야당은 맹렬히 공격할 것이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 무너질 수 없을 것 같던 존재의 몰락을 지켜보게 된다. 그 충격은 한국의 정치 구조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거리, 상점, 가정 모두가 이 리더의 부재를 실감할 것이다. 국가는 누구도 쉽게 채울 수 없는 정치적 공백에 빠지게 된다. 이 권력 공백을 두고 등장할 두 인물은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다. 그들은 두 세계, 두 관점을 대변하며 충돌할 것이다. 한 명은 구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인물이며 다른 한 명은 과거를 찢고 역사를 새로 쓰려는 진보적 인물이다. 이 경쟁은 쉽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을 건 전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엔 무엇이 일어날까? 국민이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는 동안 새로운 지도자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 이것은 한국 세계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 준비하라. 앞으로 펼쳐질 일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과 전 세계의 미래를 정의할지도 모를 예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년 언제나 도전에 강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온 대한민국은 향후 몇 년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제 가능해 보였던 내부의 긴장이 새로운 복잡성과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아비게아 아난드가 예언한 것은 국가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없었던 거대한 갱신의 기회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한때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지도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다. 작게 시작된 사건은 곧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확산된다. 국민의 신뢰를 뒤흔든 스캔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혼란과 몰락 대신 이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열게 된다.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정치 지도부는 새로운 목소리와 아이디어, 그리고 보다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열망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 권력의 공백은 각기 다른 비전을 지닌 두 명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에 의해 채워진다. 첫 번째는 보수 성향의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를 회복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등장한다. 그는 국가의 뿌리를 지키고 이미 쌓아온 성과를 더욱 강화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신뢰의 상징이 될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지도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국제 관계를 지향하면서 국내 정치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그는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 그리고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갱신의 기회를 창출한다. 상반된 시각들이 하나의 대화의 장에서 충돌하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비게아 아난드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이 두 인물 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진정한 힘이 단결에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국민의 저항력은 더 강하고 응집력 있는 정부 재건의 토대가 될 것이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한국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 현명하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시작된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찾기 위해 중국과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항복이 아닌 자주적인 결정으로 여겨질 것이다. 회복력과 혁신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이 협력 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국내의 필요와
국제적 관계 사이의 균형을 이룰 것이다. 도전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투자와 상업적 기회가 생겨나면서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중국 자본의 유입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혁신 산업을 촉진시키는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의 이러한 관계 강화는 한국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 특유의 활기차고 독창적인 문화는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문화적 교류는 한국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짐이 아닌 오히려 한국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는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재창조의 길을 찾고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낼 것이라 예언했다. 이 나라는 늘 그래왔듯 시련을 넘어설 것이며 더 강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 탄력성을 갖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 동안 내리는 선택들이 앞으로 몇 년간 국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는 수많은 도전과 함께 거대한 기회들로 가득할 것이다. 늘 변화에 적응하고 시련을 극복해온 이 나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깊고 혁신적인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과도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게아의 예언은 무시할 수 없다. 그는 한 거물 정치인의 몰락으로 생긴 공백이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가 묘사한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2026년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힘을 얻어가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이 변화의 영향은 심오할 것이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보였던 한국의 정치 지형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계기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아비게 아난드는 두 상반된 지도자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인물들이다. 한 명은 보수 성향으로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인물은 진보적 시각에서 기존의 통치를 거부하고 한국을 새롭게 상상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다. 이 두 인물은 아직 뚜렷하게 부상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등장을 암시하는 분열의 씨앗은 이미 현재의 정치적 긴장 속에 자라고 있다. 위기 때마다 당열해온 한국 국민은 이제 국가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두 인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체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결정짓는 싸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비게 아난드는 이러한 두 지도자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기존의 서방 동맹국들과의 거리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냉각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기보다는 점진적일 것이며 전통적 외교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정과 번영을 모색하려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재조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내부 정치의 불안정성을 인식한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중국과의 접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술 혁신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경제적 지평을 넓히고 전면적인 붕괴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의 동맹은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투자와 새로운 무역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아비게아의 예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이 점점 자율성을 잃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파트너십은 정치 경제 위기의 임시 해법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훗날 중국이 새로운 지도부 아래 입장을 바꿀 경우 한국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비게 아난드가 묘사한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2026년에 들어서며 가시적인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맹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들이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변화가 불러올 경고의 징후는 주에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한국은 복잡한 세계 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매우 정교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적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으며 세계 강대국들은 자국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아비갸의 예언대로 한국은 이 변화의 초기 징후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보였던 중국과의 관계는 점차 고민거리로 바뀔 수 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핵심 질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곧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려진 결정들이 본격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아비게 아난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명확하게 예언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시험이며 한국 국민의 진정한 힘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이미 고조되어 가던 내부 긴장은 절정에 다다르고 국가는 경제적 또 정치적 강국으로서의 미래를 놓고 깊은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그 미래는 오직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외부 동맹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 한국은 그 선택들의 대가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처럼 보였으나 곧 한국의 취약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정치적 영향력까지 키워가는 중국의 압박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과연 대한민국은 점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강대국과 얼마나 더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이익과 함께 들어온 것은 점차 줄어드는 자율성과 정치적 개입의 증가였으며 결국 국가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딜레마가 드러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내부의 정치적 분열은 더욱 심화된다. 권력의 공백을 채운 두 인물은 서로 상반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개인적 권력 투쟁이 국가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미 극단화되어 있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격화되며 국민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안정을 회복하려는 갈망과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급진적 변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갈라진다. 아비게 아난드는 이 내부 분쟁이 단순한 대선 경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았다. 지금껏 통제 가능한 듯 보였던 갈등의 힘은 점차 통제 밖으로 흘러가고 정치적 마비가 찾아온다. 주요한 국가적 결정들이 미뤄지고 진전은 더뎌진다. 분열된 정치체계는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위기를 감당하기에 점점 더 무력해진다. 그러나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이 내부의 위기가 동시에 한국의 부흥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역경 앞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온 대한민국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한국이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국민적 단결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바로 그 선택이 정치, 경제적 혼란을 넘어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아비게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베이징에 대한 의존을 계속하고자 하는 유혹은 클 것이나 동시에 한국은 진정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또 경제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며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자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역사는 숱한 시련의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하게 재도약해온 저력이 있다. 이것엔 격변의 시기를 제대로 헤쳐나간다면 한국은 더 강하고 더 단단하며 더 독립적인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이 회복의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결코 단순하거나 빠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깊은 성찰, 기존 동맹에 대한 비판적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정치 또한
언젠가는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던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 재건 과정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아비갸는 결국 한국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한국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회복 탄력이 있으며 다가오는 글로벌 미래의 도전에 보다 잘 대비된 나라가 될 것이다. 2026년이 진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깊은 변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치, 경제적 위기로 보였던 문제들이 결국에는 사고와 행동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변화로 응축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아비갸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냉혹한 현실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의 몰락으로 인해 권력의 공백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일련의 스캔들과 정치적 실책들이 쌓여가며 그 인물이 국민과 동맹들의 지지를 급격히 잃게 되는 과정이다. 그 여파는 깊고도 무거우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공백은 쉽게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권력 공백 속에서 보수 성향의 지도자와 진보 성향의 지도자 두 인물이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된다. 이들은 각각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극명히 다른 비전을 제시하며 단순한 대통령직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아닌 앞으로 수십 년간 나라의 방향을 결정지을 치열한 싸움에 나서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 두 인물이 한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비갸는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반응을 강조한다. 이 극심한 분열에 대한 국민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내부와 외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기존의 전통적 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접근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중국은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점점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외교적 선택 하나하나가 국내의 정치적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베이징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국가의 정치적 독립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아비갸 아난드는 이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이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전략적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경고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베이징의 정치적 결정에 점점 더 얽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드시 이 복잡한 문제를 직면하고 자국의 내부 필요와 국제적 동맹을 고려하며 중국과의 정렬이 과연 장기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정치 문제들은 2026년에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할 것이다. 그해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초기 신호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누려왔던 안정성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성장과 재창조의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그러나 이제는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정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2026년은 수많은 도전이 도사린 해이지만 동시에 큰 기회가 숨어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가의 적응력과 주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다. 아비갸 아난드는 2026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정치 경제적 역학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내부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며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과 회복력을 발휘해 더 강하고 응집력 있는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된다. 전제는 하나다. 자주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026년이 끝나갈 무렵 아비갸 아난드가 그렸던 시나리오의 윤곽은 점점 선명해진다.
정치적 시각 차이로 인해 양분된 한국 사회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년간 마주할 도전의 진짜 크기와 무게를 인식하게 된다. 국가의 운명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질 선택들에 달려 있으며 아비갸의 예언이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가운데 그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의 몰락으로 인해 생긴 권력 공백 속에서 국민은 두 명의 새로운 지도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국면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 경쟁은 빠르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고 긴장감은 점점 고조된다. 누군가는 전통과 질서의 복원을 약속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다. 한국 국민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 물음이 대한민국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지을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가 경고한 것처럼 2026년은 선택의 해이며 그 선택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수십 년을 좌우할 결정이 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강한 회복력으로 잘 알려진 한국 국민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분열은 국가의 진화를 이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몰락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을 단결시켜 보다 응집력 있는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과연 그 인물이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와 동시에 아비갸 아난드가 전략적 생존의 길로 지목했던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경제적 회복을 가시화하는 이 연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매우 높을 것이다. 이제 한국이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서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과연 대한민국은 외세의 야망에 따라 자국의 정치적 자율성이 흔들리는 것을 얼마나 용인할 것인가? 아비갸의 예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결국 한 차례 내부적 위기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국가가 선택해야 할 중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강대국과의 협력 속에서도 자율성을 지켜내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인가? 이러한 중대한 갈림길은 2026년 말 무렵 점점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다. 이미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는 그 분열의 파편들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들을 더욱 뚜렷하게 체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나뉘어졌던 국민은 이제 신뢰의 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정부가 명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붕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아비갸 아난드의 예언은 파멸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출구를 암시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하게 될 정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젊은 세대, 혁신적인 기업가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회복시키고 재창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적응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해온 한국은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단지 거대한 정치적 결정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번 쓰러진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국민의 저력에 있다. 아비갸 아난드는 예언했다.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결국 더 강하고 더 단결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겠지만 이 나라는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이미 갖추고 있다. 올바른 리더십, 국민의 연대, 그리고 한국 고유의 문화적 경제적 저력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에 더욱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아비갸 아난드가 경고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하나로 뭉쳐야 하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 리더는 단순히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독립성과 존중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앞으로의 한국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올 시간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이기도 하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나라는 그 진정한 저력을 세계 앞에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아직 그 모든 예언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아비갸 아난드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의 촉구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 미래는 대한민국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한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